친환경차 보급 사업인데요. 자료를 작성하신 저희 장하나활동가께서 오늘 자리에 못 오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관정에서 석유를 시추해서 현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웰투휠 전체 과정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 과정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도요타 등등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만들거나 R&D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 돈을 국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국비가 지금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이 국비가 보시면 2015년 결산과 2017년 예산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봄에 대통령께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시면서 환경부가 달리 할 수 있는 걸 못 찾고 이 부분에서 예산을 굉장히 대폭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1,580억 원을 증액하면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공단 폐수 처리 시설 등 상하수도랑 수질 부문에서 2천억 넘게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부 예산 전체는 그대로인데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 전기차 예산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서로 맞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관련한 사업을 지금 산자부, 한전 등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 사업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게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세먼지 대책으로 당장의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유차가 중요한 문제로 공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넣는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환경부가 방향을 잡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보급 사업을 하면 산자부에 밀리고 공사를 하면 국토부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잘할 수 있는 환경부의 규제, 감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료를 작성하신 분께서 과감하게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름만 들어도 고구마를 10개쯤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4대강입니다. 이미 완공되고 5년 정도 되면서 현장은 더 망가질 게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4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산 쪽으로 보면 국비로 해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현장 관리하는 거, 이 수장공사 이자 지원하는데 돈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것처럼 서영수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지역 전체적으로 지자체 정수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얘기해 주고 계시고, 또 수자원공사는 부채가 증가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비, 그리고 지방 세비, 그리고 국민들의 수도요금까지 전방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만큼은 이 고통 분담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사주한 사람 혹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수자원공사가 무슨 죄가 있어, 시켜서 했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대 국회 회의록을 봐도 의원님들께서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수공이 무슨 죄냐, 시키는 일을 한 것뿐인데 망하게 둬서야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희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연간 3,400억, 그리고 내년에 3,400억의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36년까지 이자를 총 3조 가까이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문제는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데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에 이사회에서 개발이익을 사기업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로 인한 투자 손실은 사기업과 같은 혹은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원우 의원님 자료를 보면은 발전 사업에서
그리고 단지 사업을 통해서 연평균 1,800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완료되면 1조 2천억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이번 국감 자료를 보면 수도요금을 각 4.8% 인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올해부터 적용된 그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거를 수자원공사에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번째로는 수도 분야에서 광역요금으로 그리고 댐 요금으로 연간 1,632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재정 뭐 이런 거 사실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 아주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20년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수도요금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단순히 더하니까 정말 1,000억도 안 부족하게 딱 8조 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요금과 관련한 수익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들을 이자에다가 메꾼다고 하자면 충분히 자구책으로 20년 동안 노력하면은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더 재정 전문가께서 분석을 해주셔야겠지만 이게 20년 걸리던 30년 걸리던 본인들이 잘못된 사업으로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혹은 자산을 매각하던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런 국책 사업이 또 나오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결코 죄가 없지 않다. 한숨이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고구마를 드려서. 하지만 저는 20년, 30년 잘못된 국책 사업에 뛰어들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선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하고 그 선례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 국책 사업, 개발 사업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니 공기업으로서 건전한 방향, 그리고 건전한 재정을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자산을 매각하던 돈을 모으건 이자를 갚건 수요금을 올렸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국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8조 원의 빚을 스스로 갚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거를 18대 19대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